전략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이 섹터별 전략 함께 전해드리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양 증시가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참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수 상승 이꼴 반도체 좋긴 한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좋긴 한데 라면서 점점점 이 말의 여지를 좀 남겨두신 게 마음에 걸리네요. 시장에 대한 해석들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 모습부터 좀 보시죠. 선물 차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음봉으로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서는 조정 괜찮겠다.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고수가 되기 위한 길은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찌됐건 지금 그 랠리를 즐기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 부분은 조정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확실히 약해진 것 같고, 저도 지금 오전부터 이렇게 수익 구간으로 변하는 종목들이 하나였다면 두 개, 세 개로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문제는 그 처음에 설정해 놨던 시나리오가 좀 매파적인데 우호적으로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시장을 띄웠고 비둘기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거다 했는데 확실히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고, 물론 저는 항상 20% 이상 좀 나야지만 주식은 재미가 있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내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상승은 곧 반도체라는 걸 오늘도 증명했어요. 좋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대망의 8만 전자를 좀 찍었다는 것은 확실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전일도 좀 보시게 되면 지금의 중국 기업 제재 이런 부분은 사실 뉴스플로우가 단편적으로 전해진 거고, 증시 자체를 지금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피로도가 확실히 있는지 이 고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데 특정 종목들이 계속 증시를 떠받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 가지 EU 쪽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독과점 구조를 좀 제재하기 위한 방안들이었고, 그것들은 이미 정보 전달은 다 앵커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종목들의 쏠림이 있다. 그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모습 먼저 좀 보시죠. 엔비디아에서 견인차 역할을 좀 했다면, 이것도 지금 굳건한 상태긴 한데 아직 고점 돌파는 신고가 돌파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 전혀 없었죠. 갭상승이 지금 700불 때 가장 갭이 컸고 850불 때도 갭상승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바턴을 사실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할 부분은 아닌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톤을 좀 이어받으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띄웠던 갭 상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98불부터 이제 105불 사이인데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전전일도 지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전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시험 프리마켓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키 맞추기가 될까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의 특정 종목들이 미국 시장도 계속 지수를 끌어준다 이런 것보다도 상단에서 피로도가 있는데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동관계를 좀 보자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은 경제학적인 논리라든지 커플링 관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늘 틀릴 수 있음을 가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증시 자체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홍콩 항생지수 모습인데요. 저희가 양해 나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양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시장의 평가가 박할 것이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텐데, 시진핑의 증시 견인 의지는 강렬할 것이다.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었는데, 양해가 실망으로 나온 것 치고는 사실은 상해 종합도 그렇고요. 최근에 조금 내려왔습니다만은 홍콩 항생지수도 다시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서 반등의 준비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죠. 이런 증시들이 사실은 조정으로 가기 위한 국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연동관계를 좀 보자면 지금 뭐 유가가 이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월입니다. 저는 유가 통계 자료는 벌써 이제 12년치를 모았는데요. 항상 그 계절적 요인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가가 이 80불 라인 굴뚝선을 좀 넘어가고, 물론 근원 소비자 물가에 식료와 에너지는 빠집니다마는 지금 유가가 82불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가치 풍요 속의 빈곤, 두려움 속의 행진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오늘 패드워치에서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60% 중반대로 또 내려갔습니다. 전일 지금 75%까지 갔는데 하루에 이렇게 뭐 연준의 코멘트라든지 위원들의 어떤 증시의 안에서 세부적인 지엽적 내용에 따라서 계속 좀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6월에 사실은 금리 인하 한다고 하면 시장 자체에서 사실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환율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솟구쳐 오르면서 환율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의 외국인들이 수급이 현물에 유입될 만한 위치인가는 전혀 아니거든요. 분명히 환차손을 떠안고 들어오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자기들이 크게 버틸 수 있는 쪽이 어디죠?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만 수급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조정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모아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현물 유입세로 만든 어떤 지수의 상승이냐 선물 유입세로 만든 지수의 상승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상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선물 유입으로 만든 지수의 상승이다. 물론 선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현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현물 유입이 많이 크게 들어올 만한 뒤에 바탕 요인을 보게 되면 하나도 없죠.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에 매수세 유입된 게 매도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상당히 기본적 분석상은 두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 타겟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모습입니다. 주봉 모습인데 현재 2771포인트인데 여기서 강한 상승 돌파가 2810선까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차라리 랠리는 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강하게 오히려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비둘기적으로 내용도 나왔겠다. 투심이 랠리를 펼치는데 뭐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가 오든 안 오든 이왕 뽑아 올릴 거 지수 갈 때 중소형 종목들 연동관계로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10선을 강하게 돌파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 희망상 지금의 지수 타겟팅은 2810선까지 도달하면 강하게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조금 조정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나이스한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코스닥도 좀 타겟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코스닥은 역시나 이제 2차전지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높긴 한데요. 오늘 흐름은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는 좀 쉬고 반도체의 중소형 종목들 수급은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940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 못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한계치는 굳이 940선을 타겟팅하면 한 20포인트 정도 남아있지만 요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금주는 반도체 학회 이벤트도 있고요. MEM CEO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열리고 있고 삼성전자 미국의 반도체 지금 보조 금액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증시가 조금 더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타겟팅 부분이 제가 틀릴 수 있으면 염두에 두시되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라인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 구간에 나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증시를 좀 하반기까지 보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 랠리 때 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더 상승 동력을 가져가기 위한 선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기억해 두시면서 큰 그림 짜보시고요. 조정 구간을 리스크 관리를 택할지 혹은 이 구간을 이용해서 매집 전략을 가져갈지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특징 섹터들 어디서 찾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오늘도 여러 가지 들을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요. 김민주 전문가님 하면 반도체가 생각나니까 오늘 특히나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쌍두마차의 랠리와 수급의 변화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참 잘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해석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자를 사실은 은별형 칸님 안 계실 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제 추천을 드렸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를 추천드렸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상승의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수급 쏠림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예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8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더 갈 겁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이 더 간다는 뜻이 사실은 좀 기쁘기도 하지만 좀 소외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체감 지수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올수록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쌍두마차가 랠리가 가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중소형주 종목들 조금은 낙수 효과가 내려오고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하이닉스도 강세. 그러니까 지금 딱 현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봤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주가 이꼴이에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국면이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엔비디아에서 HBM 받아가지고 하이닉스가 먼저 갔다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HBM3E에 관해서 젠슨 왕이 지금 사인을 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이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수 효과가 같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HBM의 연결고리로 내려갔을 때 커플링이 더 잘 되는 종목은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떴을 때 지금은 디커플링 되기보다는 하이닉스랑 완벽하게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우호적으로 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만 원이 굴뚝 라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진입은 진짜 어려운 라인이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하이닉스가 17만 5천 원대 지금 이 그림이 그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쌍봉 만들고 내려오면 좋겠다. 근데 지금 쌍봉입니까? 아니죠. 돌파를 해버렸죠. 위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사실은 조정 국면이 나오더라도 어찌 됐건 만약에 조금 더 뻗는다면 17만 5천 원대가 또 지지대가 또 형성돼 버리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도 이제는 두껍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좀 빨라서 그렇지 반도체 업황이 버블이 끼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단지 좀 과열인데 어떤 형태로 쉬면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도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쉬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여러분들 일주일 사이에 10%가 넘게 뛰었습니다. 7만 3천 원부터 바로 수직 상승을 했고 좀 이를 갈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총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한중이 부의장이 나와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언제부터 흑자로 좀 전환되고 정통 쪽 D램이나 낸드의 이런 부분도 언제부터 지금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흑자 턴되고 AI 반도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주총 때 또 배당 금액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랠리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요. 무난하게 8만 전자원을 찍었는데 넘어갑니다. 안착하게 되면 그때 1차 목표가 드렸던 대로 더 랠리를 갈 거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올랐지만 전반기 정도에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8만 5천 원, 6천 원 찍어주면 하반기 때도 9만 전자를 향해서 간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각도가 제가 지금 추세선을 하나 그렸는데 심상치가 좀 않죠. 그리고 7만 7천 원에서 갭으로 뛰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조정이 나왔으면 더 높이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죠. mem콘이라고 하는 학회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개최가 되고 정보 전달 부분이니까 다 아실 것 같고 단지 이 수급이 대형주로 지금 수급 쏠림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상단 피로도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화하는 겁니다. 상단 피로도가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고, 지금 반도체는 난이도 진짜 높습니다. 높고요. 뭐 제약바이오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럼 하이닉스 이렇게 쏠림 현상이나 그래도 반도체의 어떤 지수 상승 랠리가 이번 주까지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 금주에 미국 삼성전자 미국 보조금 발표가 앞두고 있다는 거 목요일입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제 8만전자 위로 완벽하게 안착하느냐. 요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안착하게 되면 내일 조금 더 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좀 볼 텐데, 이게 특징입니다. 중소형주가 지금까지 장비주들이 랠리가 갔는데, 요번 주에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게, 상당히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과열인 쪽으로 제가 보라고 했거든요. 뭐 보라고 그랬죠? HBM하고 CXL. 근데 여기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는 분들 몫이에요. 예상대로 HBM이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뜨고, 오늘 PSK홀딩스도 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HBM이 갈 거는 정해져 있었던 수순이고, 오늘 CXL도 네오셈들이 5% 넘게 떴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주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주자 중에서 고르는 게 몫인데, 엑시코는 오늘 좀 쉬고요. 그런데 이쪽도 물론 가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KK 묵었던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주가 조금만 보시죠.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주가들이 오늘 떴어요. 네, 그죠? ENF 테크놀로지 관심이 없었죠. 전문가들도 언급을 안 하고 이쪽이 좀 뜨고, 그리고 부품단, 최근에 계속 랠리를 갔던 뭐 ISC 오늘 또 떴고요. 물론 온디바이스 A라고 했지만 오늘 리노공업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뭐 리노공업을 그렇게 강조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추천을 드려봤던 원익 QNC 이런 것도 오늘 33,000원까지 갔다가 고점 저항받고 밀렸고, 밑으로 이제 후발주자 중에 BCNC 이런 종목들은 이제 4%대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인데, 장비에서 소재 부품단으로 뭔가 이관되는,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코미코 같은 종목들 오늘 또 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2%대 종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HBM과 CXL 쪽으로 좀 부담스럽다. 이쪽이 지금 주도권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로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도 해답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투톱 위주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스페셜원의 추천 종목이기도 하고, 잠시 뒤에 리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 외에도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해석들까지 함께 곁들여 드렸으니까요. 반도체 쪽에서의 수익 전략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매물대 소화 과정 쉬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살짝 쉬어가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2차 전지 지금 재밌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세일 위주로 편제를 하고, 저는 뭐 아시겠지만, 김민준 하면 이제 2차 전지 장비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지만, 작년에도 수익이 좋았고요. 올해도 2차 전지 장비로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소재를 좀 편제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제2호 모습이에요. 오늘 주가가 32,000원, 4,000원까지 좀 뜨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사실은 증권사에서 어제 오늘 목표 주가를 냈는데, 한 곳은 47,000원, 오늘은 42,000원을 냈는데, 내용이 굉장히 불만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2호의 SW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가 프리미엄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거의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육박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CNT 도전제가 이제 셀 업체들까지 좀 확장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의 종목군 쏠림에서 오늘 SDI가 좀 쉽니다만은 저희 비중 다 채웠죠. 지금은 겁낼 거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SDI 빠지지 않습니다. 빠져봤자 4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타기를 저희가 했죠. SDI는 눌려도 42만원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높은 구간으로 갈 겁니다. 단지 이제 그 뭐 에코프로 BM도 요즘에 그 추세 변곡 쪽에 서 있는데 좀 저항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뭔가 이제 이슈 플레이로 좀 올라왔고 전방 산업이 앞으로 개선될 거라면서 퍼포먼스를 좀 이어가는데, 사실은 주가는 조금 더 뻗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액분 전이고, 액분 하면 조금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가 좀 빠질 거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할 테고, 이런 거 보면 액분 전에 좀 주가 랠리는 더
이어지면 좋겠다 싶은데 매물대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팝니다.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지금 670억을 매도세로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를 믿지 마십시오. 본인의 생각을 믿고 본인의 방향성대로 전문가들이 늘 틀릴 수 있음을 참조해가지고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수급의 이런 그 선순환 흐름이라든지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제이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대형주 쪽에서는 요즘에 삼성 SDI가 있었고, 양극재단에서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좀 있었고, 에코프로 BM 대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G엔솔은 좋지 않거든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좀 힘을 못 쓰죠. 장기적으로는 계속 힘을 쓰겠지만 장비단에서는 CIS, 피롭틱스가 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좀 특징이고, 이 종목들의 특징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물론 BM은 조금 소나기가 영업실적에서 내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작년 3, 4분기부터 흑자를 썼다는 부분과 매출 인식이 빨라진다는 부분, 그리고 캐펙스가 아닌 캐파 확장이 마무리되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SDI 전고체 로드맵 타임라인, JO, SW, TW, CNT, CIS 전국공정 전고체 총괄 책임자, 다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슈 플레이는 뉴스에 의한 종목 상승, 개별 종목군 장세지만 2차 전지는 명확합니다. 장기 성장성은 의심이 없으니까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단기 접근 철학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어느 쪽을 끌고 가야 되겠다. 셀이다, 양극재다, 수직 계열하다, 장비다, 기타 소재다. 완벽하게 정해서 향해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조금 더 긴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섹터를 정하셔서 확실히 이 섹터 내에서의 종목을 함께 전정하신 다음에 이를 두고 꾸준한 이 매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인데요. 오랜만에 좀 주가가 빛납니다. 자동차 한 줄평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기관 행보는 지속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기아 오랜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세요. 네, 그 현대차를 손 안 댈까 하다가 뭐 현대기아다 수익이 나고 지금 현대차를 손댔지 않습니까? 손댔는데 물론 시청자분들이 이제 리딩을 받지 못하니까 각자 확신에 맞게끔 생각이 비슷하시다면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는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아는 최근에 신고가 갱신하고 배당락 이후에 주가 빠지고 다시 지금 11만 원대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야 될 구간에서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특징은 기아는 12만 원대 매물대가 좀 쌓였다는 부분. 그러면 거래량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어찌됐건 여기서 잘 버텨주면 밑에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질 테고, 오늘 시장이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있는데 주도주 안에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쉬는데 다른 데 못 가나? 사실은 자동차가 주도주가 맞죠.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현대도 그렇습니다. 23만 원 그때 손절가를 들었는데 이제 갭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드린 거고, 사실은 조금 더 밑으로 잡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방송은 좀 더 타이트하게 매매 관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데, 25만 원대 매물대는 쌓여 있는데 지금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기관 행보를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뉴스 플로우를 좀 타면 돌파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낙수 효과인데, 최근에 하이브리라든지 오늘 리포트 나왔던데 이런 코리아 리포트들은 흐름 좋습니다. 사실 주가가 뭐 100% 넘게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 전기차라든지 뭐 아모그린텍 3기 EV, 명신산업 등등 핫스탬핑 공법입니다만은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슬슬 바닥권에서 바닥 만들고 고개 드는 쪽인 것 같아서 이런 이제 현대기아로 이어지는 뭐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바닥권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리바운드는 시작되는 지점이지 않나. 뭐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위치적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도군 쪽에서 좀 할 것이냐,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래도 뭐 스윙 관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선택의 몫인 것 같고, 자동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방향성만 정해서 스윙 관점으로 좀 끌고 간다면 지금의 위치 라인에서는 나쁘지 않겠다. 기대 수익률이 크진 않겠지만 안정감 있고 리스크는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를 좀 바라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역시나 안정감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잘 보시고요. 주도군들도 함께 좀 현승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SK 하이닉스인데요. 저희가 1차 목표가가 3월 4일에 도달을 했고 지금 2차 목표가 3주 뒤인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정말 딱 좋아할 만한 수익 기간인데 사실 1차 도달 때도 긴가민가 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추천을 해주셨고 2차 목표가 17만 8천 원, 지금 30%까지 큰 수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위치가 불안하기는 한데 3차 목표가 가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저는요, 지금부터는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하셔야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좀 감각적이고 이제 경험칙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경험칙적인 부분으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전달하는 것은 옳지 못하거든요. 전문가면 본인의 경험칙적인 것을 어떤 학업과 이어서 이론적인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의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는 어떤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에비탈 다 제거하고 영업실적이 어느 정도 추정될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단계로 따졌을 때는. 지금 KK목게 이제 올라가려면 마지막 저항대가 지금 18만 원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이 마지막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밑에 한 단계 더 업해서 19만 5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 마지막으로 한번 상향해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이미 지금까지 수익 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 가시면서 기술적인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이 저항대로 볼 수 있는 18만 원 저항을 돌파한다면 20만 원 저항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3차 목표가 19만 5천 원 제시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장도 관심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장 관심주 신흥 SEC 준비했습니다. 네, 신흥 SEC입니다. 2차 전지 쪽일까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2차 전지 이제 캡 어셈블리 부품 쪽이고 삼성 SDI 라인입니다. 뭐 다 정리는 해드렸는데 최근에 퍼포먼스가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주식은 이렇게 올라야 된다. 자복자복 신압으로 캔들 모양도 좋고 급등 양상도 없고 지난번에 차트 모습 좀 보시면 12월 26일 날 거래량 한번 만들고 주가 조금 살짝 눌러주고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는데 본업의 내용으로 올라갔으면 더 좋겠죠. 회사는 튼튼하고 기본적 분석상 재무나 실적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할 이슈로 좀 올라갔고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는 지금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 같고요. 신흥 SC는 회사도 튼튼하고 근데 유동 주식수가 적습니다. 3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분할 결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2,500원짜리를 500원으로 이제 주식 분할 결정이 있다 보니까 유동 주식수가 좀 많아진다는 평이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오히려 랠리를 좀 펼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을 한번 준다면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눌림목이 없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자 영역인 것 같고요. 단지 장기 투자 입장에서 좀 찾아본다면 지금 라인도 신흥 SC는 장기 투자를 해가는 측면에서는 가격 부담은 없다까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장 관심주로 신흥 SEC 준비해봤습니다. 네, 신흥 SEC 차트가 참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신흥 SEC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이 필요한 2차 전지 쪽에서 또 빛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으로 진행해 봤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